정 변호사님한테는 늘 이렇게 금요일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주에는 어느 구치소 다녀오셨습니까? 아 오늘 어제 부산 구치소를 아침에 갔다 와갖고 부산까지요? 네. 누가 있는데 부산에? 의뢰인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금 이래저래 일정이 월요일엔 특검 김건희 특검 다녀왔고 화요일에는 이제 법사위 청문회 창원지검 갔다 왔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많은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부산 구치소 하면은 저는 뭐 전혀 이제 감이 안 오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죄를 진 분들이 가는 건 맞을 텐데 좀 이렇게 특유한 그런 특정점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 300만 도시에 구치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구치소가 굉장히 오래돼서 약간 80년대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면 부산구치소를 가면 네. 다른데 예를 들어 동부구치소만 가더라도 2010년대의 분위기가 딱 그렇죠. 나는데 아주 신축이죠. 네, 네. 부산은 가면 와 여기는 약간 정말 학창 시절의 느낌이 나올 정도로 친구야. 정말 그 친구야. 자재들이 다 비슷하니까요. 아. 그 복도도 바닥도 이거 대걸레로 닦던 그 바닥 그대로 오. 있는 그 정도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낮아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과포화가 많이 돼 있어서 사실 부산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확정받고 좀 다른 교도소로 교도소로 넘어가길 원할 정도로 이감되기를 너무 바라는구나. 엄청 열악합니다. 그렇구나. 거기로 윤석열, 김건희 보내면 안 돼요? 좀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혹시나 그럴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누구의 면회를 가본 적 있습니까?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한 번이요? 안양구치소. 네. 안양구치소에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안양구치소. 네. 그 영화에서처럼 구멍 뻥뻥뻥 뚫어져 있고 막 네, 맞아요, 손 이렇게 맞아요. 서로 이렇게. 네 맞아요. 어. 그게 이렇게 쫙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사람들 가서 신청하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많죠. 네.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는. 예, 그렇게 사람 요즘에는 남았어요. 예전처럼 구멍으로 안 돼 있고 아예 거기에 오디오 장치가 들어 있어서 아. 애초에 녹음이 되고 녹음이 된 걸 저기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자동 녹음이군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뒤에 누군가 이렇게 쓰고 쓰는 있고 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여기 기계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기계로 돼 있다고 한다면은 마치 이제 메아리가 오는 것처럼 예, 딜레이가 있어요.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지냈지? 오!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왜요? 뭐 면회갈 일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할 것 같잖아요. 바로 앞에서 입 모양을 보는데 소리는 좀 시차를 두고 들려오니까 적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변호인 접견실은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유리막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서도 메모하고 이러는데 일반 접견실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약간 집안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잡혀가면 뭐 팔아야 되거나 비밀번호 확인해야 되면 급하면 이런 게 써갖고 빵 붙여요. 그게 바로 더 빠르겠다. 네,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 아.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아니, 다수 우리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수술하는 장면 보면 의사도 할 짓 못돼. 뭐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네. 구치소 가면 우리 사회의 모든 인간 바닥을 다 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 변호사도 할 짓 못된다는 그래, 얘기 나올 보통 일이 법해. 아니네. 왜냐면 거기 가서 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온 사람들의 표정들을 다 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해질 것 같아요. 근데 가면. 1년차, 2년차 이게 전연차 때는 오히려 몰입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든데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재판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약간 그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당신이 힘든 거지 제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라는 생각을 너무 냉정한데. 근데 그렇게 해야 좀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치소 안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떤 대화를 할까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명태균 씨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가지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서 오세훈을 괄호 열고 닫고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도와줬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대박.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신 정구성 변호사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입니까 아닙니까? 이 디테일은 그러니까 김영선 씨가 어떻게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김영선을 통해서 오세훈을 접촉하려고 했던 것도 맞고 그렇게 성공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명태균 씨의 이런 현란한 말솜씨를 잘 요약을 하면 사실 그 국정감사도 딱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해요. 나는 여론조사를 도왔고 김한정을 통해 대납을 받았다. 이건데 그거를 저렇게 잘 풀어내는 거죠. 사실 그 어그로를 끄는 능력으로서는 정말 대단하다. 야,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연애 편지라는 드라마적 요인을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오세훈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고 기자들이 쓸래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효과. 그렇게 불러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아파트 사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 열쇠 달라고 열쇠 달라고.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큰 소리 치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뭐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게 원래 사람 성향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빠져나가는 기술이 굉장히 현란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기름장어다 정말 몸에다 기름 바르고 나온 사람 같이 어떻게 저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어쨌든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위증죄로 처벌 안 받는 방법만 고민하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명태균이 스토킹한 거 맞아요? 명태균이 스토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제가 복수에 당시 명태균이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거를 강혜경 씨한테 전달한 거나 이런 자료들이 객관적 자료가 좀 남아 있는데 오세훈이 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운 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명태균이 스토킹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오세훈이 많이 읍수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니까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당시 그 야인으로 떠들던 오세훈 씨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김영선 같이 야인으로 떠들던 김영선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명태균은 엄청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갑을 관계가 지금 같지 않았을 거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 명태균 씨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한테 책임을 지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을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한테 자기가 해줬고 돈은 강혜경이 맞았다 거짓말을 하지만 그 부분을 자르고 나머지를 보면 또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세훈 관련해서는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돕게 됐다는 말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노멀한 톤으로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요?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그걸 보고 검사가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오세훈 시장을 왜 도와줍니까? 이런 서사를 만들어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김영선 의원이 진짜 오세훈 시장을 사모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명태균이 뒤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해봐라라고 시킨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게 저도 약간 후자가 의심스러워요. 명태균 씨의 그 수법이 뭐냐면 일단 그 사람이랑 소통이 되기 전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려봅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 왁구를 만들어줘요. 그거를 들고 가서 내가 이렇게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약을 팝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딜이 돼서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의뢰하기 전에 했던 것까지 엎어갖고 청구를 하는 게 명태균 씨의 기본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자고 했었던 거는 아마 김영선 씨를 통해서 명태균이 접근을 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자료를 한번 맛보고 나한테 공짜로 여론조사해 주는 사람도 있고 너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세훈 씨 입장에서 귀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울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네. 야, 그런 사실관계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특검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약간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세훈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태균 씨가 그런 의도로 우리가 온 게 아니고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이 만나주지 않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당시에 그런 문자라든가 이런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문학적인 식구를 인용해서 오세훈 후보에게 보낸 명태균을 꼭 만나달라는 그 김영선 전 의원의 호소성 문자였다. 이런 식의 변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더 느끼는데 진짜 연애 편지 맞네. 문학적 식구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학적 식구로 자기 연정이든 뭐든 뭔가 호소한 거 아니에요? 그걸 명태균 씨가 받아가지고 연애 편지 뭐 이렇게 표현할 만했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사장의 사이가 오히려 더 의심스럽지. 자기의 그 세금까지 막 줬잖아요. 월급까지. 근데 거의 제압당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통화 내역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불이 명확합니다. 그래요. 나중에는 거의 그냥 진짜 하수인 부르듯이 오히려 씨가 의심하는 러브라인은 아니라는 절대 거잖아요. 아니고 절대 들어보면. 오히려 네. 혼을 내는 입장인 거고 혼을 내고 거의 진짜로 약간 피감독자의 느낌. 아우 저 답답이 약간 이런 느낌의. 근데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어요. 과학적이잖아. 얘기해서. 근데 명태균 씨의 취향은 뭐 네. 포렌식 자료에도 가끔 나타나지만 그런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명태균 씨의 궁금하네. 취향에 대해서 그의 보니까. 취향이. 네. 숨기지 말고 좀 더 까봐요. 아니 그분이 그 신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인스타에도 가끔 요즘 젊은 무당들 분 중에서 굉장히 또 예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예쁘시기만 하지 않고도 맞아, 되게 다른 글래머고 막 몸매 좋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뭐 그분의 취향이 명확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신기 있는 네, 그 그런- 무당들 아. 특정 분이 계세요. 그 좋아요,
포렌식을 하면 사실은 그 랜덤하게 뜨게 되잖아요. 그 네. 자료가.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많이 맞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창원에 그냥 여론조사 그렇게 작은 거 운영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정가에서 조금 뭔가 좀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중앙 정치 무대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중간 다리를 놔주는 게 김영선 전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읍수하는 입장이었을 거야. 아, 좀 소개시켜줘. 나 중앙 무대에서 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나 알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영선 의원이 뭐 김정인 전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해줬더니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더니 뭔가 말이 통하는 것 같아. 이 생각보다 되게 큰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 명태균 씨하고 갑을 관계가 이렇게 뒤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만들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접근할 때도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 다음 차례는 나니까 어차피 나도 그 다음 차례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뭔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용해 먹을 가치가 생겨버린 거지. 네. 그 관계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아마 그 전에 이준석 대표 만들었다고 하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 다 듣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자기는 나경원 의원한테 밀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실 봉사활동한다고 떠들던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출마한다고 했는데 당에서도 사실은 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 명태균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법한 상황이었던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눈물 예. 찌찌 짜면서 얘기했겠죠.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세설이 굉장히 타당하게 들리는데 저는 적어도 명태균 씨가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지금 김건희 재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나 아니면 이번에 서울시 국감장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자기의 서사를 엑셀을 밟을 줄 알아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밟아야 되는지.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기자들 만나서 최욱을 저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주의 집중을 크게 한번 다시 환기시켜요. 왜냐면 명태균의 효용이라는 게 계엄이 지나고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잊혀진 인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갑자기 이 진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피커를 상대로 공격을 하면서 갑자기 모두가 그의 말에 주목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공식 석상에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빼고 누군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저도 수혜자 중 하나였던 게 제가 그때 매불쇼에 출연했던 상황이라서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최욱 씨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짤이 저까지 포함돼서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땡큐에. 아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명태균 씨한테 고마울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만 뷰의 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감사하다. 다른- 타이밍이 참 적절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최욱 씨를 건드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을 100% 신뢰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거를 취사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은 잘 없잖아요. 대중에게. 그래서 이런 언론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뭐 대단하다, 뭐 탁월하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그런 말은 안 아, 했는데 방금 오늘 했잖아요. 뭐 엑셀을 되게. 잘 밟는다 아니 그 그랬잖아요. 전에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네. 탁월하다고 뭐 칭찬했는데.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지금 지난번에 방송한 얘기를 말이에요 네. 지금. 근데 네. 이게 참 저도 국감에 이번에 나가봐서 느낀 게 거기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거의 쉽지 불가능하다. 않아. 굉장히 진짜, 어려워요. 예. 의원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 답을 하는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날라오는 공을 치는 입장이고 네. 치고 나서도 그 다음 액션도 질문이 와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가서 한다는 건 제가 맞아. 그리고 국감을 가면 이게 카메라가 엄청 일반적인 많죠.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이 정도 거리에서 바로 맞아요.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사방팔방이야 네. 카메라가 심지어는. 네. 핸드폰도 못 보고 메모도 못 들고 가는 맞아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도 딱 맞아요, 올라갔는데 맞아요.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그렇게 생방을 꽤 했는데도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거기서 주도권을 가져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옳은 사람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는 뭐 평가할 아니 수 그리고 있는 그건 명태균 씨 맞아요. 어제 국감을 보면은 질문을 고르게 받아요. 고르게. 쉽게 얘기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만 그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질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맞아, 오인혜 씨 말대로 대단하고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약간 동물적인 감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한 방에 선생님하게 만들잖아요. 그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 연기가 있다고 약간 신기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인데 김건희란 사람도 근데 명태균 딱 한 번 만나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있어 이렇게 딱 나올 만큼의 언변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화려한 사람인 것만 맞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도가 딱 그건데 명태균 씨는 뭐 윤석열 내가 입 열면은 탄핵돼 이런 것들을 뭐 했. 폼을 열고 네. 해 딱 보면은. 그 다음에 네. 탄핵 실제로
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명태균이 나와서 막 떠들고 나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수사 질질질질 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으로 이게 수사가 넘어갔어. 특검이 자기를 어떻게 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지. 마당을 확 깔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오세훈하고 확 물고 들어가 버리면은 명태균만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치인들을 같이 묶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정치 관계, 역학 내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우월한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지.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창원지법에 재판에 가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명태균이 구속되었을 때 그때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거의 원색적이었어요. 막 맞아요, 일제시대 맞아요. 순사가 순사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바로 옆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너무 웃겨서 배석 판사님을 만나 요즘에 그 뉴스타파에서 해서 예. 굉장히 문제되는 그 판사님이죠. 근데 보면은 그 옆에 배석 판사님이 목젖이 보일 정도로 웃고 계세요. 아, 너무 너무 웃겨갖고 거의 명태균 쇼 수준으로 막 요즘에 검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난리를 쳐갖고 하다가 근데 딱 어느 순간 칼날이 나를 이제 비껴가네? 라고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검사님들 참 열심히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태세 해가지고. 전환이 저희 그 나이대에서는 로라는 친구들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정말 눈앞에서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러니까 매주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번 특히 보석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그냥 갑자기 친검 친검 평론가처럼 맞아. 행동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와 맞아, 이게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특검이 되고 나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로 안 치고 들어올 것 같다고 약간 생각을 해서 그런지 검찰에 대한 칭찬을 엄청 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호의적인 얘기를 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고 저것이 바로 그 사람의 퍼포먼스구나. 저는 이런 거 그럼 의심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 사람이 없애준다면 네. 그 다음부터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어떤 국민의힘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시 또 명태균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 명태균이 갑자기 어느 프로에 나와가지고 나는 서울시장 누구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만 꺼내도 굉장히 또 주목을 솔깃하게 받고. 만드는 약간 그런 부분까지 좀 의심이 됩니다. 가는 분이 한 분 있죠. 그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고 누구죠? 그리고 홍매화를 심는데도 같이 이모. 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명태균은 비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맞아요. 한두 번 명태균에 대한 비판율은 높아질 때 명태균이라고 했지 그 전까지는 명박사. 나 이런 존칭을 쓸 정도로 네. 굉장히 하고 최근에 이거는 뭐 카더라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전화하면 바로 째깍째깍 받는다라고 네. 명태균 씨가 자랑할 정도의 분이 한 분 계시죠. 오세훈 치웠는데 그 사람 올라오면 더 최악 아니에요? 이분은 또 경기도 국회의원이 쉽진 않을 거예요. 아, 네. 제가 보니까 옮긴다는 게